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바른 주식 투자가 평생에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경제관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 및 마인드 컨트롤에 보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증권사, 기업 자금 운용회사, 그 다음에 자문사 등 주식 운용력으로 일을 하다가요. 머니투데이 방송, 이데일리 TV 여기서 주식 전문가 패널로 출연했었고요. 현재는 팍스경제 방송, NBN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패널로 출연하면서 정진투자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대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캡틴 정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그동안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그동안 쭉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신 지는 좀 됐는데 주식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주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 입문자부터 실전 고수가 되기까지 주식 교육 컨텐츠 영상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식 투자가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이러한 주식 투자, 즉 투자자들의 낸 돈으로 주식을 맞바꿔서 이러한 돈을 마련한 회사는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사업 운용 등 다양한 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선순환들로 인해서 다시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 배당이나 혹은 실적의 상향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또한 많은 것을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 체계다, 경제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산다 또는 주식을 매수한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을 판다, 매도한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냐, 난 이것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혹은 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은행 업무, 돈 거래 업무를 하잖아요. 그걸 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증권회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가까운 증권사, 집 주변이나 회사 주변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증권 계좌를 만드셔도 되고요.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요즘에 많이 온라인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권사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랑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한 거랑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수수료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한 4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 삼성, 키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우량한 회사도 있고요. 중소형, 무국증권, 다올증권 등 중소형 회사도 있으니까요. 이용하시기 편하신 것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증권사로 원하시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사에 증권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됩니다. 얼마를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것인지 그 해당 금액만큼 증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증권사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는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권사 어플을 설치한 후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고 싶은 회사의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두 은행을 직접적으로 지점을 방문해서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많이 은행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서 계좌 이체, 적금,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권사 프로그램 혹은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해당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종목이라고 하죠. 해당 종목 가격, 그 다음에 내가 얼마에 몇 주 수량을 설정을 한 후에 매수 주문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 주문 이후에 주문한 수량이 모두 체결이 되었으면 내가 그 주식을 산 게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수 주문만 하면 바로 매수가 체결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만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주 매수 주문을 했다. 만원에 100주 주문을 매수를 주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69주만 체결됐으면 69주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31주는 아직 미체결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31주를 더 체결하고 싶다 하시면 그날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그 가격이 올 때, 만원이 올 때마다 체결이 될 텐데요. 만약에 만원이라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매수 주문을 다시 신청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느냐? 정규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규시장 외에 9시 개장 이전에 8시 30분부터 8시 40분에 시간의 시장이라고 해서 10분 단위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날 종가의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종료 후에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20분 동안 당일 종가의 가격으로 10분 단위의 거래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시장도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 2시간 동안 시장이 열리지만 거래는 30분 단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동시효과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30분 동안의 거래의 가격 및 수량을 주문을 자유자재로 주문은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결이 딱 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밖에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30분 단위에 형성되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체결이 되고요. 그 이하의 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를 주문을 걸었다면은 실질적인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이러한 부분은 제가 실전 매매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 거래시장, 즉 주식 거래시장 뭐가 있는지 코스피가 있고요. 코스피는 국내 종합 주가지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 가격을 표시한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0년 1월 4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시장에 기업들의 종목이 주식을 상장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주식 가격을 표시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들의 가격을 종합 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1996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나스닥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만들기 이전의 시장은 주시장이 지금처럼 편리하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매도를 할 수 없었어요. 직접 증권사에 가서 주식 종이로서 상담원에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요즘 많이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요즘 많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점 이후로부터 코스닥 시장이
형성됐다. 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사, 우량 회사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도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자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시장으로 먼저 상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점 번창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커지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회사도 이렇게 발생하곤 합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이는 나중에 좀 매매하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심사가 좀 더 코스피가 까다롭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문턱이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코스피는 좀 더 상장 폐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접하실 기초적인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줄여서 시총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전체 주식 수에다가 주식 가격을 곱한 것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발행된 주식 수가 총 10,000주예요. 10,000주인데 현재 그 주식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총이 1조가 넘냐 혹은 10조가 넘냐에 따라서 우량 회사다,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것을 시총 단위로 많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매수, 매도 이렇게 체결된 총 주식의 수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B회사의 주식을 갑이라는 사람이 10주 매수 주문을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6주를 똑같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넣었고 정이라는 사람이 14주를 매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근데 합쳐서 총 매도 주문은 20주가 나왔고 매수 주문은 10주가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체결되는 거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1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주만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은 말 그대로 10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봉, 하루, 초, 분, 일, 월 단위로 거래량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증권사 데이터로서 충분히 다 눈에 쉽게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 강의 때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적인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강세장이란 단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세장, 하락하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합장, 보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등이라는 단어도 종종 보실 건데요. 급격하게 상승한다, 급등, 이런 단어를 좀 줄여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급락한다,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장세라는 단어도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의 그러한 폭이 굉장히 큰 시장을 변동성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 1% 넘게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 오후에는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1%로 하락했다. 예를 들자면 변동성이 큰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정강후약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리딩방, 카톡방이 많다 보니까 경제 방송이나 이런 카톡방에서도 주로 자주 이런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였다가 장 종료 때는 하락으로 마감한다. 즉 장 초반에는 강세였다가 갈수록 약해지는 장세를 정강후약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가, 말 그대로 오전 9시에 주식시장이 열린다, 개장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정해지는 가격,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가, 오후 3시 30분에 주식의 가격이 마감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가, 주식 가격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매에서도 호가를 부른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C회사의 주가가 현재 5,000원이면 이 5,000원도 하나의 호가고요. 4,990원도 하나의 호가고 4,980원 이것도 하나의 호가, 즉 하나의 가격이 하나의 호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3호가, 위로 3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호가 단위, 호가가 주식 하나하나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0원은 10원 단위로 호가가 설정이 되지만 발행한 주식수가 많거나 액면가가 적거나 하면은 단위가 5원 단위로도 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10원이 한 호가다, 20원이 한 호가다, 5원이 한 호가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그 해당 종목에 따라서 한 호가의 단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가격이 하나의 호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가, 말 그대로 현재의 주식 가격을 나타냅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계속적으로 주문 들어오고 체결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주식 가격이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장가, 이거는 매매할 때 많이 쓰는데요. 현재가와 같은 가격이다. 시장가 매수한다, 시장가 매도한다, 즉 현재가로 매수한다, 현재가로 매도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호가, 아까 전에 제가 개장 전, 정규시장 이전의 개장 전 혹은 시간의 거래 때 동시호가 10분 단위로 거래하거나 30분 단위로 거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동시호가란 말 그대로 내가 호가에다가 주문을 넣는데 이것을 10분 단위로 혹은 30분 단위로 체결을 하는 겁니다. 10분 사이에 호가는 계속적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호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3시 30분에 주식시장이 끝나잖아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요 10분 사이도 동시호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는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넣을 수 있지만 체결은 20분에서 30분, 10분 동안 주문 들어온 내용 총량의 가격이 딱 정해지면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한가. 말만 들어도 좋죠.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을 상한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를 하루에 최대 상승폭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을 상한가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가, 하루에 하락할 수 있는 최대의 가격, 하락폭입니다. 최대 30% 하락폭을 제한을 두는 게 하한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30% 상승, 30% 하락, 총 60%의 상승과 하락을 하루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극히 드물지만 이렇게 갑자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VI 발동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 시가에서 10% 상승을 하거나 10% 하락을 할 때 VI가 발동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000원에서 시가가 시작을 했는데 1,100원이 됐어요. 그럼 바로 VI가 1차적으로 발동이 되고요. 2분 동안 동시 호가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분 뒤에 다시 실시간 거래로 바뀌는데요. 말 그대로 1,000원에서 10%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하락 VI가 발동이 됩니다. 하락 VI, 정적 VI, 그 다음에 상승 VI, 동적 VI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우리 투자자들은 상승 VI, 하락 VI, 1차 발동, 2차 발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상한가가 최대 하루에 30% 상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VI 발동도 상승으로 1차, 2차 이렇게 두 번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상승하면 1차 VI 발동, 20% 상승하면 2차 VI 발동, 그 다음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하락도 10% 떨어졌을 때 1차 하락 VI, 그 다음에 20% 하락하면 2차 하락 VI 발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나 코로나가 2년 전에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거든요. 이러한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할 때 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8% 하락을 하게 되면 이 8% 하락이 1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하면 20분 동안 모든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또 추가 하락으로 15%를 하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또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하루에 만약에 20% 하락이 1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날 장 종료가 됩니다. 3시 30분에 종료가 아니라 그날 그 시간부로 장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일 때나 발동이 되고 20%까지 하루에 급락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주식 매매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적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럴 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이러한 장치가 발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사이드카 발동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냥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코스피 선물지수 5%가 하락 시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요.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6%가 하락 시에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이러면 거래가 정지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 매매들이 5분간 차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용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나 하시다가 실수로 이게 뭐지 하면서 종종 이런 신용거래가 되시거나 미수거래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매수했는데 신용매수가 뭐예요? 저 매수했는데 미수가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본인이 뜻하지 않게 잘못 눌러서 거래가 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레버리지 매매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즉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서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똑같이 10% 수익이 났을 경우에 1,000만 원의 10%면 100만 원의 수익이지만 3천만 원의 10%면 300만 원의 수익이잖아요. 이만큼 수익금이 커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손실이 그만큼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레버리지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신용거래가 있고 미수거래가 있는데요.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내 계좌 잔고, 현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서 더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래 시스템을 신용거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권 계좌에서 현금하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결제일까지 갚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살 때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주식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제 대금이 입금이 되는 것은 수요일날 입금이 됩니다. D+2일에 그 결제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이틀 동안에는 말 그대로 미수거래를 할 수 있다.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틀 내에 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수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강제로 내 주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청산을 합니다. 하한가로 청산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즉 시작할 때 하한가 주문을 넣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 미수거래에 특별하게 우리 초보자분들은 유의하시면서 현금 거래만 하시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기초 주식 용어부터 계좌 개설하고 어떻게 어디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로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매수라고 매도를 하는지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